경기도에 사는 62세 요양보호사 김인숙 씨는 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도 어느 때와 같이 요양원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 1시간 전부터 화장실로 향한 김 씨는 변기실 한 군데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일찍 일어난 할머니가 계신가 보다 생각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첫 일과 시작 전 다시 한번 화장실로 향한 김 씨는 아까 봤던 변기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노인 한 분이 안 좋은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변기실에 노크했습니다. 분명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면 안에 사람이 있었을 테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조금 더 세게 노크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요양보호사는 다급한 김 씨의 마음도 모른 채 아주 태연했습니다. 아, 최순복 할머니인가 보네요.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항상 일과 전에 저렇게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든요. 알고 보니 요양원에 머무는 할머니였는데 귀가 별로 안 좋아서 김 씨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걱정과는 달리 다른 요양보호사의 말대로 최 씨 할머니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이날도 하루 종일 어르신들의 일과를 도왔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녁까지 먹은 후에 어르신들의 활동 지원 및 취침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어르신 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주실들을 왔다 갔다 하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김 씨는 어느 한 거주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할머니 한 분이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작정 그렇게 다 베풀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자기 몸 상해가면서 하는 건 더욱이 안 좋고, 그러다 나중에 나처럼 고생만 하고 후회한다니까. 김 씨가 들어간 거주실에 머무는 강 씨 할머니가 김 씨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김 씨가 일하는 것만 보고도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듯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베푸는 성격이긴 한데 요새는 무작정 베풀기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라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외에는 베풀면 오히려 속상한 일들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딱 젊을 때 내 성격 보는 것 같네. 할머니, 그럼 나이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자. 강 씨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밥을 사주기만 하지는 않는 게 좋아. 딱 보니 지인들 만나면 먼저 계산하는 성격이지. 강 씨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뜨끔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을 만날 때마다 항상 지갑은 김 씨만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보다 2살 어린 동생이긴 했지만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계산을 할 이유는 없다고 강 씨 할머니는 조언했습니다. 안 그래도 더치페이를 해야 저도 지인들을 오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힘들어요. 요새 외식비도 비싼데 그걸 다 내고 있으면 어떡해? 나이 들면 의료비도 많이 나갈 텐데. 강 씨 할머니가 나이 들어 베풀지 말아야 할 첫 번째로 조언해 준 것은 무조건적인 밥값 계산이었습니다.
밥값 계산을 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는 문제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그래도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치페이를 하자는 제안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밥을 2번 정도 얻어먹었으면 1번 정도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지인을 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밥을 사준 지인이 한 명이 있거든. 근데 그거 고마워할 것 같지? 나중에 더치페이 하자니까 얼마나 사줘봤다고 생색내냐고 말하더라. 받은 걸 잘 기억을 못하는 거지. 강씨 할머니는 그렇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돈 안 내는 사람은 평생 안 내면서 형편 어렵고 어쩌고 해도 자기 애들 교육시키고 여행 가고 할 건 다 하더라. 알고 보니 나랑 만나는 날에만 돈을 안 쓰는 거였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사주니까 나를 만나는 거더라. 내가 돈 안 내면 날 굳이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지. 강씨 할머니는 10년 동안 그 지인을 만나 쓴 돈이 1,000만 원은 될 거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혼자 여행이나 몇 번 다녀볼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강씨 할머니는 그 지인이랑 관계를 끊고 형편이 조금 어려웠던 다른 지인과 관계를 이어갔는데 이 지인은 어려운 집임에도 불구하고 강씨 할머니가 뭘 해주면 하다못해 김치를 한 포기 담아서라도 강씨에게 꼭 보답을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세지는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무작정 밥을 사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자기 고집대로 해주면 오히려 상대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 웬만하면 상대가 받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베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함부로 밥값을 계산하거나 반찬 같은 걸 가져다 주면서 베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남편의 오래된 지인이 있었거든. 그 지인은 남편의 유일한 친구였어. 그 지인네는 외벌이에 애가 셋이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는 않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밥값은 거의 남편이 다 냈지. 10번 정도 밥 사면 그 지인네가 한두 번 커피 사는 정도의 관계였어.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 당연히 남편이랑 우리 쪽에서 내는 분위기에 나중엔 잘 먹었다는 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 남편이야 그 지인이랑 관계가 중요했는지 그냥 계속 자기가 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나는 마음이 좀 그랬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지인은 남편이 대인관계가 좁다는 걸 알았던 거지. 막말로 우리의 지인이 자기네 밖에 없구나 하는 점을 이용했던 거지. 이후에는 사소한 걸로 싸워서 관계가 악화됐어. 형제간에도 누가 돈을 더 냈네 하며 쌈박질하는 판에 생판 남에게 언제까지 주기만 할 수 있겠어? 강씨 할머니는 문 씨 할머니의 말에도 동조하면서 얻어만 먹는 싸가지는 만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문 씨 할머니도 강씨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인들에게 쓴 돈 모아서 남편이랑 여행이나 가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니 사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줬을 때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김 씨도 이제는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서 베풀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천천히 관계를 정리하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안부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밥값도 쌓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라며 노후에 그 돈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김 씨는 명심하겠다고 말하며 그 다음으로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 씨 할머니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자식들이 안쓰러워서 도와주는 거를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손주를 돌봐준다거나 하면서 내 건강을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자식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은 자기들 사는 게 뭐 그리 바쁜지 연락해도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아. 문씨 할머니가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것 두 번째로 고른 것은 자식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손주를 대신 돌봐주는 것을 문씨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13,000여 명의 심장병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할머니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55%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육아에서 받았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손주를 돌보느라 병원 가기를 미루거나 운동할 시간들을 뺏기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까지 못하게 되는 점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손주들을 돌보면 좋은 점도 존재합니다. 연세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손주를 1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23.4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점가량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놀면서 뇌가 자극을 받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혼 육아를 맡게 되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맡아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손목, 허리, 무릎 등이 안 좋아지고 대부분 자식들은 일을 오전, 오후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에 갈 시간을 놓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계속 줘야만 좋아해. 내가 손주를 10년이나 돌봐줬는데도 심지어 그때까지 일을 조금씩 하며 번 돈도 딸을 위해 썼거든. 근데 지금 면회도 잘 안 오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할 때가 많아. 내 몸은 종합병원인데도 몰라주는 자식들이 섭섭하지만 몰라서 그러겠지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저희들도 다 나중에 알게 될 테니. 손주들 7살, 10살 되면 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더라. 강씨 할머니도 문씨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강씨 할머니도 문씨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와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집과의 거리가 1시간 20분 거리였는데 주에 5일을 왕복하며 2살 배기 손녀를 하루 6시간 이상 돌봤습니다. 그때 강씨 할머니는 힘에 부쳐 입술도 부르트고 밤새 우는 손주 때문에 한숨도 못 자는 자식들을 보며 자기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두며 손주를 돌봐줬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어린 손주들을 키우다 보니 손목, 어깨, 허리가 고장나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져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강씨 할머니였습니다. 정신없이 손주들 돌보다 보면 종종 하면 안 돼. 하지마 같은 말투를 쓰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어찌나 며느리가 나를 혼내던지. 그럴 거면 자기가 보던지. 문씨 할머니는 강씨 할머니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김씨도 그런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내심 고민했습니다. 김씨의 딸도 얼마 전부터 김씨에게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평일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일찍 끝나는 날이면 퇴근 후에 버스를 3번 갈아타 경기 의정부시의 딸네 집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손주를 돌봐주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기도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고 할머니들은 도와주더라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도와줄 거면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만 딱 정해서 도와주겠다고 자식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은 자신을 위해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날에는 당당히 오늘은 손주를 돌봐주지 못할 것 같다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예쁘니 힘든지 모르고 힘들어도 참고 딸아이 힘들까봐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는데 조금 힘에 부치네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 돼. 절대 일도 지금처럼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할머니들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 말을 꼭 명심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김 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른 거주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거주실로 와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을 케어한 김 씨는 이번엔 여기 거주실의 할머니들에게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 인자하고 성격이 좋았던 조 씨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다가오는 김 씨를 약간 경계했습니다. 김 씨는 깍듯이 인사를 한 후에 옆 거주실에서 했던 얘기들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조 씨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옆에 거주실 할머니들에게 물었던 것을 조 씨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김 씨가 자기 딸 같았는지 조 씨 할머니는 김 씨의 감정에 이입해 고민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거라. 함부로 조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경험담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형제, 자매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피하는 게 좋아. 조 씨 할머니가 나이 들어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것으로 고른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결혼을 안 해 자식은 없었고 형제들이 많았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 씨 할머니는 맏딸이었지만 남자 형제들은 물론 여자 동생들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일까지 다 도와줬습니다. 조 씨는 이후 아버지가 오래 바람을 펴 가정을 나몰라라 하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 씨 할머니의 형제 중 막내 동생만이 잘 살았고 조 씨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형제들은 순탄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중 조 씨의 셋째 동생은 순수했지만 좀 철이 없었습니다. 클 때나 결혼 후에도 가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조 씨의 셋째 동생이 돈 관리를 잘못해 빚을 크게 졌습니다. 조 씨의 셋째 동생은 항상 답답하면 조 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게 막내 남동생한테 말해서 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조 씨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들을 끔찍히도 아꼈던 조 씨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조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오는 어머니와 동생의 전화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하다가 결국 집을 팔아 돈을 조금 남기고 남은 금액은 기부를 해버리고 요양원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머니와 동생을 피해서 도망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시로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데 그 결말이 너무 뻔해서 도와주지 않았어. 김 씨는 이 얘기를 들으며 자기의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김 씨의 큰 오빠는 주식을 하다가 망해 김 씨와 다른 동생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김 씨의 동생 중 그나마 잘 살았던 동생이 일부 갚아줬지만 이 일로 의가 크게 상해서 서로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큰오빠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채를 쓸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 김 씨도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 씨 할머니가 해준 말 중 결말이 뻔하다는 말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정 씨 할머니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정 씨 할머니는 자기의 둘째 언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 씨 할머니의 둘째 언니는 씀씀이도 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정 씨의 둘째 언니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정 씨에게 부모님의 역할을 바랬습니다. 정 씨는 차라리 부로 이웃 돕기를 할지언정 싸가지 없는 언니에게 도와주기는 싫다며 동생이 뼈 빠지게 일한 돈 가져가고 싶냐고 시원하게 말을 해주고 언니와의 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형제라도 싸납게 보이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함부로 못해. 앞으로 성질 있게 살아. 정 씨 할머니는 착해 보이는 김 씨에게 성질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에게도 헌신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가야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겨우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겪은 얘기들을 들으며 김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오빠에게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던 김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거주시를 나와 복도를 서성이는 최 씨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회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걷다가 힘들었는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최 씨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곁으로 가 인사를 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김 씨를 조금 낯설어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일을 했던가요? 여기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저희 같은 노인네들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김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들에게 했던 질문을 최 씨 할아버지에게도 건넸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다른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베풀고 도와준답시고 내 생각이랑 경험들을 강요했던 게 후회되지? 최 씨 할아버지가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건 마지막 네 번째로 뽑은 것은 자식들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만을 강조해서 조언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충고와 조언도 사랑이라고 느껴지던데요. 오히려 지나가는 조언조차 감사할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 힘들면 남에게 관심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이 느껴지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특히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옳다는 사고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잖아. 최 씨 할아버지는 남에게는 이런 충고와 조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독 자식들 앞에서는 이런 충고와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 씨 할아버지의 충고와 잔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최 씨를 무시하며 아버지는 뭘 모른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또 최 씨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욱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점점 생일에도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더라. 최 씨 할아버지는 김 씨에게 자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있다고 답했고 최 씨 할아버지는 그런 김 씨에게 조언과 간섭을 하지 말라며 그건 어리석은 일일 뿐 자식들과 관계만 멀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김 씨는 안 그래도 큰아들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속을 썩이고 있었고 둘째 딸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김 씨는 자식들을 자꾸만 반대했습니다. 자식들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김 씨는 자기가 자식들보다 더 살았으니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맹자 또한 절대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충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잖아. 그중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최 씨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라고도 조언해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
한편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할아버지는 그런 최 씨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충고와 지적이 없으면 가족으로 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족끼리의 충고는 보약이라며 더 나은 사람 되고 어디 가서 실수하는 거 줄이라는 진심과 사랑이 담긴 애틋한 행위라며 말이죠. 최 씨 할아버지는 그런 건 좋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며 불필요한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는 잔소리를 말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두 할아버지의 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더 언쟁이 벌어지기 전에 할아버지들을 거주실로 모시고 퇴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이 들어 조심해서 베풀어야 할 첫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밥값을 계산하는 것과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 둘째는 손주를 무리해서까지 돌봐주는 등 자식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셋째는 형제 자매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불필요한 충고와 조언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했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